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컸어요.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결국은 1950선만 지켜주고 일단은 한 10포인트 가까이 내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은 0.54% 하락한 1951.0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2,4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기관과 개인들은 각각 1,200억대 그리고 1,000억대 이상의 매수 우위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좀 다소 역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뭐 2,0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죠.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강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 권역에서 마무리가 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약했던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금일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의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내일까지는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이 자리 때, 최근에 과거에 형성돼 있던 그 저가를 하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주도주를 논하기엔 또 이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일까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달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2월 초 연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2월 시장, 즉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종목을 좀 압축해 볼 수 있는 그럴 시장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전일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590선을 아마 지지선으로 잡을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590선 지지 형성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금일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상승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폭의 건전한 조정이죠. 결과적으로는 593선에서 마감이 됐고 이 590선 지지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굉장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상으로 봐도 아직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멘텀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점에서도 추가 상승의 부분들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통신주로서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주들은 이제 그 상승 가닥을 이제 매수 절정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구간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넷이나 코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 이후에가
또다시 한번 분명한 어떤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이제 통신주에서 어떤 다른 사물 인터넷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런 점들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여전히 수소차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소차 역시 미래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차,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차량 경량화 거기다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시길 또 당부드리겠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산업 쪽에서만 매수세가 계속 모이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에 큰 시세를 주고 또 조정, 또 그래 큰 시세를 주고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 쪽으로 매수세가 또 사물 인터넷의 방향들이 나타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사물 인터넷은 올 한 해에 분명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 애를 먹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힐링시켜 드릴 테니까요. 주저 마시고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인성정보요. 인성정보요. 예, 예. 네, 6,200원에 20%요. 2,200원? 6,200원이요. 6,200원에 20%요. 예, 예, 예.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것이. 6,200원 라인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일단 인성정보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원격 진료 뭐 한다는 걸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헬스케어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예, 예. 인성정보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어요. 2분기 때 그래요? 실적이 적자가 좀 나왔었고요. 3분기 때는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 탄력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예, 예.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은 실적적인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료기기 쪽이 움직이고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인성정보도 순환매에 포함이 돼서 한 번쯤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관련주를 한번 보게 되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뭐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도 한번 볼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럼 결국에는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비트컴퓨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 내려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5,000원 라인대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6,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3월 달에 원격 진료를 뭐 확대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이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움직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던져버리죠. 지루하네요. 지금 산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개월 됐을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되셨어요. 보통 6개월, 7개월, 8개월 그 이상 횡보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 S넷이라든가, 하지만 오늘 밀렸지만 S넷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시세는 100% 가기까지는 딱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당히 좀 긴 시간인데 그 부분들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일단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지시게 된다라면 사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루하시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3월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까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3월 달까지는. 그러면 2월 달에 상사 한 2달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1월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적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가 좀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3분기가 좀 좋지 않게 나왔었고, 작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 4분기 때가 일단 좀 괜찮게 나오겠지만, 보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았었어요. 예. 그럼 4분기 때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 만회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점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네. 점 궁금하세요? NH 엔터요. 예, 매수가는요? 78,000원에 예, 한 25% 정도 되거든요. 78,000원에 25%. 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어머니 아세요? 예, 그거, 게임 하고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카 뭐 전자결제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회사가 클 수 있대가지고 들어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 그런데 계십니다. 유상증자 한다 소리 듣고 지금 그 올라갔던 게 다 내려버려가지고. 예, 예. 그 지금 아, 그러면 9만 원대까지 갔는데도 안 파신 거예요? 일단 그거를 그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유상증자한 데서 내려오길래 일단 그때는 털고에 예. 지금 요 며칠 전에 들어가고 어제 아래쯤요. 아, 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새로 이제 또 들어갔는데 굳이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지금 회사 대표가 유상증자 가격이 79,000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유상증자 가격은 어머니 예.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79,000원이지만 예. 예를 들어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7만 원까지 내려가면 예. 69,000원까지도 유상증자 가격은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유상증자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이 예. 아니에요, 어머니. 아, 아닙니까? 그러면 79,000원 위로는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세요. 예.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쉽게 말해서 유상으로 이래 그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현재 주가는 77,000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79,000원이면 누가 사겠어요? 예. 아무도 안 사겠죠. 예. 그러면 가격을 또 내려요. 예. 75,000원까지도 내릴 수 있고 73,000원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예. 그죠? 아니면 파격적으로 진짜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6만 원대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거는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는 굳이 유상증자가 있다라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은데 왜 굳이 유상증자 그 소나기 맞아가면서 비 다 맞아가면서 옷 다 적셔가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가 원래는 현금도 많이 있고 튼튼하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튼튼한 예수가- 회사가 어머니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예. 튼튼한 회사가 뭐하러 돈을 예. 굳이 주주들한테 돈을 뜯어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없음스럽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게 안 되려고 싶어서 오늘 상담해보고 안 되면 내일 그냥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응성실업다 하시는 표현을 쓰는데 응성실업인 거 맞아요. 굳이 대주주가 예. 회사 지금 유보율도 많고 자금도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상증자로 풀겠다는 것은 그것도 장후 공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은 대주주의 기업적 윤리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소나기와 그리고 그 기업적 윤리가 어긋난 회사에서 수익을 보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실 구간에서 굳이 빠져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수익 주면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이 NHN 엔터보다는요. 예.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하는 회사도 있고요. 예. 저라면, 제가 어머님이라면, 저는 이 NHN 엔터를 팔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을 실어볼까, 예. 예, 실어볼까가 아니고요. 그쪽을 권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데요. 네. 16,200원에 15%거든요? 16,200원이요. 예. 15%. 예. 수익 엄청나게 나고 계시는데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근데 오늘 실적도 좋은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상반기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런지 그것 때문에요.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세요? 일봉 차트 보시진 않으시죠? 예. 월봉 차트 보셔야겠죠?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예. 변동성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지금 뭐 5개월 선조차 이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예. 지금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000 상반기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16,000원대에 사셨으면 예. 수익이 거의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예.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한 5만 5만 8천 원 가게 되면 네. 이제 한 5% 정도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부터 25%를 올라가는 거하고 네. 다른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중소형주가 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라면은요, 예. 원금 투자한 원금만큼만 빼겠습니다. 팔겠어요, 예. SK 하이닉스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예. 중소형주는 어느 쪽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예.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고요. 예. 사물인터넷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 뭐가 있을까요? 내수 섹터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크레듀. 예, 57,000원에 30% 가져오겠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혹시 어제 못 들으셨나요? 예, 어제 제가 잠깐 권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57,000원에 3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 오늘 보니까 그 실적도 괜찮다 하고, 네. 그거 하는데도 이렇게 오늘 빠지고 이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손을 놔야 되는지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예. 실적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죠? 그래, 예. 예. 폭발적으로 는 거죠. 100%가 넘는다는 것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크레듀가 지금 시장의 수급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아니라는 결론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빠졌는 게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수반해 가서 빠진 구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됐다라면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으면서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물량에 대한 조절 부분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급 보합세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실적 발표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보합세 근처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분봉상에서의 과정을 잠깐 볼게요. 10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합선상까지 끌어올린 요 시점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던 1시 40분경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떨어뜨린 구간을 보면 단기로 확 접근했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그 물량만 쏙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물량 체크예요. 물량 체크. 그래서 글쎄요, 이걸 단기로 보셨다면 제가 여기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그냥 팔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800원이에요. 그죠?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로 보셨다면 이건 끝까지 좀 끌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계속 성장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서의 모든 계열사들의 직무능력 평가 시스템을 이 회사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것은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단기든 중기든 손실 보시진 이미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손실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는 중기적 관점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매수를 할 때는 실적 발표 시점에서 한 6만 원 선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상상외로 그렇게 가지도 않고 해서 저는 한 6만 원까지는 안 가겠나. 그럼 파셔야죠, 뭐.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실적 발표 때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다면 생각대로 안 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파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증빙이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 한 1분기까지 가져간다고 보고요. 1분기요? 그 시점은 몰라요. 시점은 우리가 그 시점 자체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먼저 간다는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1분기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6만 원을 갈 수 있습니다. 혹은 2, 4분기까지 들고 가시면 6만 원 갈 수 있습니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6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8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딱 집어갖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롱이. 네. 38,000원에 48,000원 몇백 원에 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38,000 몇백 원에 20%를 사갖고 여태껏 들고 있었는데요. 48,000원이 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48,000원인가요? 38,000원인가요? 38,000원. 38,000원? 네. 50%를 갖고 계세요? 20%나 했는데 50%라고 놓네. 20%? 네. 코오롱이 일단 지주사죠? 예. 그죠? 실적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요즘은 확인 안 해봤어요. 그죠? 과거에는요? 네.
요즘은 손해보고, 너무 산 금액보다 많이 빠져가고, 그냥 막 무조건 들고 있어요. 네. 자, 보시자고요. 2012년도부터 영업이익은 발생을 하고 있으나 단기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죠? 예, 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850억 적자. 예. 올해도 3분기까지 영업 단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40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5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못 올라가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코오롱과 좀 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듀퐁하고, 그죠? 네. 공동피고로 지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1월 중순경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해보고라도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32,000원대까지 올라왔어도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죠?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할까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죠?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횡보를 박스권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뭐 10,000원대, 15,000원대의 저점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은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들고, 일단은 손해가 한 거니까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12월 중순경부터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추세를 좀 훼손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바닥권역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들고 있으면 나한테 손해는 덜 가겠다, 그죠? 예, 일단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27,000원짜리 대가 넘어서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27,000원 네네. 도달하면은 전화를 한 번 더 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세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예, 15,3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15,300원에 20%.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수익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본전 구간에도 왔으니까 나올 것인지, 요게 궁금하신 거죠? 많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칠 장다가 많이 빠져보더라고요. 예. 왜 빠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특히 그 합병 분할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안 좋게 얘기를 드린 종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이 차바이오텍은 원래 차움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병원은 사실은, 전에까지는 분명히 비영리 단체였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차움의 행보는 영리단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는 쪽이죠. 그래서 예방의학이나 미용의학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의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그나마 굉장히 주가라는 것이 정직하게 갑니다.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 그나마 주가들이 좀 정직하게 간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최근들의 모습을 보면 주가가 진짜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뺐다가 위로 들었다가 다시 뺐다가 위로 들었다가 별 요동을 다 치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분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차 디오스택으로 분할할 때부터 이미, 조금, 다른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에 좋지 못한 부분들은 차 디오스택으로 밀어놓고 차 바이오텍으로 주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저가 매수와, 그리고 또 고수익 영역에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차 디오스택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 차 디오스택은 오히려 계속 바닥권역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쪽, 이쪽이 몰아놨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차 바이오텍 갖고 지금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계속 요동질이, 분탕질이라고 할 정도의 요동질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거기 굳이 위험한 구간에 있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쪽에서 답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야. 금일도 매수가까지는 안 왔습니까? 매수가까지 거의 왔는 거. 그러니까 왔는데 안 파셨다, 그죠? 딱 매수가 부근까지만 왔다, 그죠? 예, 예. 자, 이게 하루에 변동폭이 거의 8%입니다. 그죠? 플러스 4% 갔다가 마이너스 4% 떨어졌으니까. 그죠? 예, 예. 자, 이런 변동폭이 심한 이유는, 자,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지지를 형성시켜 놓은 구간이 있어요. 이게 13,800원인데, 여기만 지지가 되면, 일단은,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가 오면은, 더 크게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설사, 이게 어떤, 큰 다른 힘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버린다면, 그때는 수익이 크게 나더라도 또 팔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종목은 잊어버리시는 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충청도 사나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김주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입니다. 첫 번째 종목 갈 텐데요. DI 매매 하셨네요. DI를 9,000원대 들어가셨어요. 옛날 싸이 이러면서 DI는 싸이 아버지가 지금 하는 회사로서,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실적도 좀 나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 실적적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진 않을 거야. 더 떨어지진 않을 거고, 한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싸이 복귀하고 그러면 또 한번, 주가는, 또 들썩날썩 할 거예요. 그때를, 매도 기회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회는 줄 겁니다. 기회는 줄 거고, 회사 자체는 지금 실적도 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 감안해도 좀 비싸다는 거, 그게 맹점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최근에 좀 잘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흐름이 다시 또 뒤로 좀 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자체는 회사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영업 환경은, 지금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물가, 하락, 그리고, 원단율 환율, 여러모로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고, 작년 3, 4분기가 조금 안 좋았었죠. 근데 올해 연초부터 해서는 다시, 실적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좀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힘들겠지만 그냥 견디시고, 오히려 한 5,000원 초반대 오면 그때 추가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비중이 40%라. 그냥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또 한번 튀어 올라올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테라세미콘이에요. 테라세미콘.
동전부터 뭐 반도체, 뭐 LCD, 뭐 LED 뭐 이런 쪽, 예, 장비 관련주인데, 예, 이 종목도 실적 호전주. 예, 작년에 좀 많이, 예, 좋아지기 시작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그래도, 예, 지금 현재 고점 2만 1,000원대 대비해서 한 20% 이상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사신 가격도 17,800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고, 예. 올해 굉장히 또 좋을 거예요. 올해. 예, 동종목, 예, 좋을 거고, 지금, 예, 그냥 보유 관점에서, 예, 정고점, 2만원대, 예, 초중반을, 예, 목표로 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KTH. 예,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예, KTH 예전에 파란나카 요런 거 하던 애들인데, 이제는 좀 수익 좀 다변화하는 그룹 계열사, 그런 매출도 다변화되고 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부분들을, 예, 주가에 지금 반영을 상태예요. 예, 주봉을 봐도, 예, 마찬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만 11,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거기서 한번 끊은 다음에 이 종목 좀 조정 나왔을 때 한 9,000원대 초반이나 이렇게 여기서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 반영이 된, 예,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예, 나쁘진 않지만, 예, 주가에 지금 다 실적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예, GS건설이네, GS건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보네, 20%. GS건설, 굳이 GS건설보다는 차라리, GS건설 아직도 이거 좀 회복되려면, 예, 이건 다른 건설주들 반등하니까 좀 덩달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실적 받침되는 건설주들이 있어요.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사모라든가, 요런 것들 하는 게 나아요. 예. 좀 바꾸세요. 굳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건설 해야겠다. 그럼 GS는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매수 단가가 얼마 예, 거기서 차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건설주 하려면, 예, 종목 교체가 필요합니다. 요건 아닙니다. 그 다음 좀 위메이드. 예, 좀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예, 38,500원에 비중 15%. 이제 끊을 때는 됐어요.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게 쭉쭉 치고 가기는 좀, 예, 버거워 보입니다. 이제는 좀 끊어주세요. 예, 먹고, 예, 나오시고요. 예, 좋은, 팔기, 예, 고가에서 또 못 팔았다고 또, 아까워 하지 마시고, 예, 차익 실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매매하세요. 실질적 정말로, 예, 좋아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건 끝났어요. 기술적 반등. 그 다음 종목은 화승 R&A. 예, 이거 고무, 예, 산업용 고무 만드는 애들이에요. 고무. 자동차 타이어 들어가고 부품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매수가 3만원 비중 20%. 예, 좋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고 실적도 탄탄하고 작년에 많이 좋아졌고 그럼에도 주가는 주봉으로 봐도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구간입니다. 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 예, 보유하세요. 예, 보유하시고, 여기서 한 20% 정도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이네, 흥하해운. 예, 해운주 중에서 어느 정도 실적 좀 잘 나오고 그런 회사인데, 이제는 좀 반영이 다 됐어요. 예, 반영이 된 상태고, 예, 수급 자체는 아직 그렇게,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튀겠지만 이거 3,000원 넘어가기는 힘들고 2,900원대는 그냥 끊어주세요. 2,900원대 반등 나오면, 예,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굳이 해운주 또 하겠다. KSS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걸로 한번 좀 교체 매매 하시길 좀 권해드리는. 흥하운도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거, 예, 그게, 예, 예, 핵심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중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저 마시고 수화기 들고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터플렉스에 네, 매수가하고 피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18,9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18,900원에 2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저가 주지 싶어가지고. 저가 줄 것 같아서?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PCB 만들죠? 네. 터치 패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모르셨구나, 어머니. 예.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다가 손실 많이 보십니다. 예. 자, 일단 요걸 보시게 되면, 네. 빨간 색깔 보이시죠? 빨간 색깔. 예. 그죠? 예. 적자란 얘기예요, 어머니. 적자. 예. 2번 분기도 적자 예상되고 있어요. 내년도 적자 예상됩니다. 근데 적자의 그래요? 규모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잠깐의 되돌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18,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당히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한 2만원대 초반, 한 2만 1,000원, 2,000원 요 자리 때 있죠? 네.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한 번쯤 덜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시고, 네.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 좀 더 매수를 해보시는, 좀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괜찮아요, 일단. 예. 그럼 결국에는 이게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가 또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흐름 때까지는 일단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한 3월 말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지 아니면 서서히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추이를 봐야 되겠는데 네. 그 부분까지는 여전히 기대감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한 2만 원대 1,000원, 2,000원 정도 되면 그때는 한번 좀 덜어주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한전기술이. 한전기술. 매수가는 어떻게 59,000원. 되세요? 5만 59,000원. 5만 9천 원이요. 그렇죠. 2만 9천이 나올 수가 없죠. 40%입니다, 비중. 40%. 예. 근데 이게 40%나 들어가셨는데 리스크 방어를 안 하셨어요. 이걸 왜 안 하노? 일단은 이 회사가 원자력 발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아시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주 매출인데, 이게 원자력 쪽이 수출이 많이 되고 하면, 이 한전기술의 실적도 좋겠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죠. 네,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그럼 국제 유가가 올라오기 전까지 원자력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딱 국제 유가가 급락 나온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예. 그죠? 그래서 꾸준히 빠졌고 국제 유가가 빠질 때마다 덩달아 계속 빠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유가의 반등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들기 힘들어진다. 근데 단지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42,000원대 부근이 지지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반등은 옵니다. 그 기술적 반등으로도 반등을 오게 되는데, 그리고 국제 유가도 반등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또 그 광구에 대한 개발을 허락을 했죠, 그죠? 네. 그렇다 보면 국제 유가는 더더욱 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참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하락폭이 너무 크고요. 이게 지금 행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추세를 돌려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는데, 돌려 세우고 나서도 한참 동안의 행보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매수가까지의 강한 반등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기술적 반등 영역대로 보면 47,000원이 반등의 폭,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 더 들고는 가보겠습니다만은 47,000원 부근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그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강연에 있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에서 진행을 합니다. 31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공부방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부산하고 창원으로 보내네요. 자, NH투자증권입니다. 부산도 NH투자증권이고, 창원도 NH투자증권인데요. 부산이 토요일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이고, 그리고 창원이 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동일한 오후 2시고요. 부산은 NH투자증권 부산 서면지점입니다. 그 서면역 1번 출구나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딱 보입니다. 거기가 구우리투자증권이죠. 그리고 창원은요,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입니다. 거기서도 NH투자증권은 보입니다. 그런데 구우리투자증권이니까 전에도 여기서 한번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주, 김해, 그리고 마산 이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요. 미리 좀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투자증권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부산은 한 60석, 그리고 창원은 한 20석 규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뭐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시면서 해안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